서울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가을 저녁, 낙엽이 쌓인 복도 끝 1502호. 현관문 앞에서 윤미라는 한참을 망설이다 열쇠를 돌렸다. 집 안은 어둡고 고요했다. 남편 강수철은 아직 퇴근 전이었다. 미라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에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이혼 상담 안내문. 결혼 30년 만에 처음 받아본 서류였다. 미라는 봉투를 소파 옆 탁자에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걸까? 미라의 목소리는 텅 빈 거실에 작게 울렸다. 30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다. 28배 만나 29배 결혼했다. 딸 하나를 낳아 키웠고 함께 이 아파트 대출금을 갚았으며 서로의 부모님 장례를 치렀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혼이라니. 미라는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향했다. 오늘 밤이 마지막 정리의 시작이 될 것 같았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낡은 양복들이 보였다. 같은 스타일, 비슷한 색상, 20년 넘게 같은 디자인만 고집하는 남편이었다. 이 사람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 미라는 쓸쓸하게 웃으며 옷장 위쪽 선반을 살폈다. 오래된 상자들, 먼지 쌓인 가방들. 그때 손끝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이 만져졌다. 결혼 초기에 샀던 것 같은데 최근엔 본 적이 없는 가방이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 지퍼를 열었다. 안에는 몇 권의 낡은 수첩과 함께 은행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다. 초록색 표지가 바랜 국민은행 통장. 미라는 무심코 통장을 펼쳤다. 그리고 그 순간 숨이 멎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빼곡히 기록된 입금 내역. 1995년 3월 15일부터 시작된 기록은 매달 15일 한 번도 빠짐없이 10만 원씩 입금되어 있었다. 30년간 단 한 번의 출금도 없이. 미라의 손이 떨렸다. 잔액은 3,600만 원. 아니,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4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통장 메모란에 적힌 한 줄의 글씨였다. 미라 꿈, 제주도 바다 보이는 카페. 미라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20년도 더 지난 어느 봄날이 떠올랐다. 신혼 시절 제주도 여행을 갔을 때였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미라가 무심코 했던 말. 여보, 나도 나중에 이런 카페 하나 하면 좋겠다. 바다 보면서 손님들한테 커피 내려주고. 그럼 정말 행복할 것 같아. 그때 남편은 뭐라 대답했더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 아마 그래. 언젠가는 정도였을 것이다. 그리고 미라는 그 꿈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이 키우고 생활비 버느라 정신없이 살았다. 그런데 남편은,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었다. 30년 동안 매달 10만 원씩 모으면서. 미라는 통장을 꽉 쥔 채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혼 서류를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아니,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했다. 당신, 왜 말을 안 했어? 왜? 미라의 흐느낌이 어두운 안방에 퍼졌다. 그리고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 퇴근한 것이었다. 미라는 급히 눈물을 닦았지만 손에 든 통장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 아니, 내려놓고 싶지 않았다. 이제야 알았다.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 하지만 미라는 아직 몰랐다. 이 통장 뒤에 숨겨진 더 큰 진실을. 그리고 남편이 최근 몇 달간 숨겨온 비밀을. 그 모든 것이 밝혀지는 순간 이 부부의 30년은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이었다. 1995년 봄, 서울 종로구의 오래된 서점 골목. 강수철은 29의 청년이었다. 작은 인쇄소에서 일하며 근근히 생활하던 그는 점심시간마다 이 골목을 산책하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 그날도 수철은
낡은 서점들 사이를 걷고 있었다. 봄볕이 따사로웠다. 골목 끝 책과 사람 서점 앞을 지나칠 때였다. 유리창 너머로 한 여자가 보였다. 28쯤 되어 보이는 그녀는 책을 정리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철은 무의식 중에 걸음을 멈췄다. 그녀의 웃음이 봄볕처럼 따뜻했다. 망설이다가 서점 문을 밀고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그녀가 밝게 인사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뻤다. 아니, 예쁘다기보다는 밝았다. 생기가 넘쳤다. 저, 시집 코너가 어디 있나요? 수철은 평소 시를 읽지도 않으면서 엉겁결에 물었다. 그녀는 친절하게 안쪽을 가리켰다. 저쪽 구석이에요. 천천히 보세요. 수철은 시집 코너로 갔지만 책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자꾸 그녀 쪽으로 시선이 갔다. 그녀는 새로 들어온 책들을 진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왠지 행복해 보였다. 한참을 서성이다 수철은 아무 시집이나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다. 윤동주 시인 좋아하세요? 그녀가 책 표지를 보며 물었다. 네, 뭐 그렇습니다. 사실 윤동주가 누군지도 잘 몰랐다. 그녀가 따뜻하게 웃었다. 저도 좋아해요. 서시 아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 시요. 아, 네. 수철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녀는 책을 정성스럽게 포장해 주었다. 자주 오세요. 좋은 책 많아요. 그날 이후 수철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그 서점을 찾았다. 처음엔 책을 사는 척했지만 점차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그녀의 이름은 윤미라. 이 서점 주인의 딸이자 직원이었다. 아버지가 30년 넘게 하신 서점이에요. 저도 어릴 때부터 여기서 자랐어요. 미라는 서점과 책을 사랑했다. 손님들에게 책을 추천할 때면 눈이 반짝였다. 수철은 그런 미라가 좋았다. 일에 대한 열정, 사람들에 대한 친절함, 책에 대한 애정, 모든 게 빛났다. 2달쯤 지났을까. 수철은 용기를 내어 미라에게 영화를 보자고 제안했다. 미라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첫 데이트는 서툴렀지만 행복했다. 영화가 끝나고 종로 거리를 걸으며 미라가 말했다. 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인데요? 나중에 제주도에 가서 작은 카페를 하고 싶어요. 바다가 보이는 곳에 책도 함께 파는 카페요. 손님들이 커피 마시면서 책도 읽고 바다도 보고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미라의 눈빛이 별처럼 반짝였다. 수철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언젠가 저 꿈을 꼭 이뤄주리라.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는 못했다. 작은 인쇄소 직원인 자신에게 그런 약속을 할 자격이 있을까? 미라는 수철의 침묵을 오해하지 않았다. 그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물론 한참 먼 미래의 일이겠죠. 그냥 꿈이에요. 꿈. 그해 가을, 2사람은 결혼했다. 미라의 아버지는 딸이 행복하다면 괜찮다며 축복해 주었다. 수철의 부모님도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며 기뻐했다. 신혼집은 작은 월세방이었지만 2사람에겐 세상 전부였다. 결혼 후 몇 달, 수철은 월급에서 10만 원을 따로 떼어 통장을 만들었다. 통장 메모란에 미라 꿈, 제주도 바다 보이는 카페라고 적었다. 미라에게는 비밀이었다. 언젠가 충분히 모이면 깜짝 선물로 주고 싶었다. 하지만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다음 해 봄, 딸 수진이가 태어났다. 기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시작됐다. 분유값, 기저귀값, 병원비. 수철은 야근을 늘렸다. 주말에도 부업을 했다. 미라는 딸을 키우느라 서점 일을 그만뒀다. 친정아버지의 서점도 경영난으로 결국 문을 닫았다. 미라의 제주도 카페 꿈은 점점 잊혀져 갔다. 육아와 생활에 치이면서 그래도 수철은 매달 10만 원을 입금했다.
생활이 아무리 빡빡해도 그 돈만은 꼭 넣었다. 가끔 미라가 물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야근이 많아? 몸 괜찮아? 응, 괜찮아. 회사 일이 좀 밀려서. 수철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도 미라와 딸을 보면 행복했다. 언젠가 이 통장을 미라에게 주는 날을 상상하면 힘이 났다. 자기야, 우리 제주도 카페 차리러 가자. 그렇게 말하며 통장을 건네는 자신의 모습. 미라가 놀라며 기뻐하는 얼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현실은 더 팍팍해졌다.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야 했고 딸의 교육비도 만만치 않았다. 수철은 회사에서 승진했지만 월급 인상폭은 크지 않았다. 그래도 통장 입금만은 멈추지 않았다. 5년, 10년, 15년. 세월이 흘렀다. 딸 수진이는 중학생이 됐고 미라는 집 근처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부부는 여전히 서로 사랑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다. 피곤함 때문이었다. 오늘 수진이 학원비 내야 해. 알았어. 카드로 끊어. 저녁은? 아직 안 먹었어. 먼저 먹어. 대화는 점점 사무적으로 변했다. 수철은 그게 안타까웠지만 어쩔 수 없었다. 가장으로서 돈을 벌어야 했다. 미라도 마찬가지였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20년째 통장 잔액은 2,4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자까지 합치면 3천만 원에 가까웠다. 수철은 가끔 통장을 꺼내보며 생각했다. 조금만 더. 5천만 원만 되면 진짜 카페를 차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30년 차가 되어가는 지금 그 꿈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다. 딸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지만 부부 사이는 어느새 냉랭해져 있었다. 미라는 언제부턴가 수철을 무관심한 남편으로 여기기 시작했다. 대화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저 돈만 벌어오는 사람. 수철도 미라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다. 늘 피곤한 표정, 짜증 섞인 말투. 그렇게 두 사람은 서서히 멀어졌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하지만 수철의 통장 입금만은 계속됐다. 30년간 단 한 번도 빠짐없이. 그리고 2025년 가을, 미라가 그 통장을 발견하는 날까지. 통장을 발견한 그날 밤, 미라는 수철과 마주 앉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통장이 놓여 있었다. 수철은 퇴근하자마자 아내의 표정이 심상치 않음을 알아챘다. 이게 뭐예요? 미라의 목소리는 떨렸다. 수철은 통장을 보고 잠시 말을 잃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들통난 순간이었다. 그게 30년 동안 이런 통장이 있었어요? 왜 말 안 했어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배신감 때문이 아니었다. 미안함 때문이었다. 자신이 이 사람을 얼마나 오해했는지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수철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 꿈이었잖아. 제주도 카페. 그걸 이뤄주고 싶었어. 그래서 30년 동안 혼자 모은 거예요? 나한테 말도 없이? 말하면 당신이 반대할 것 같았어. 우리 형편에 그런 여유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혼자 조금씩 모았어. 언젠가 깜짝 선물로 주려고. 미라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남편 말이 맞았다. 만약 결혼 초기에 남편이 당신 카페 꿈을 위해 돈을 모으겠다고 했다면 자신은 분명 말렸을 것이다. 당장 생활도 빠듯한데 무슨 카페냐고. 미안해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관심도 없는 줄 알았어요. 미라의 목소리가 잠겼다. 수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라야, 나는 당신을 사랑해. 30년 전에도, 지금도.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다. 서로의 오해를 풀고 숨겨왔던 마음을 꺼냈다.
미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이혼 상담 서류를 꺼내 수철에게 보여줬다. 사실 이혼하려고 했어요.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수철은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이해도 됐다. 자신이 너무 무뚝뚝했고 표현에 서툴렀다는 걸 알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표현을 잘 못해서. 아니에요. 나도 미안해요.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온기 같았다. 미라는 수철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다. 이제 그만 모아요. 우리 나이에 무슨 카페예요. 그냥 이 돈으로 여행이나 다녀요. 제주도도 가고. 수철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니야. 이건 당신 꿈이잖아. 나는 꼭 이루어주고 싶어. 여보. 하지만 수철은 말하지 못한 게 있었다. 최근 몇 달간 숨겨온 비밀.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 바로 그것을. 수철은 3개월 전 건강검진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다. 초기도 아니었다. 3기. 의사는 수술과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완치 가능성은 50%도 안 됐다. 수철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통장을 먼저 완성하고 싶었다. 5천만 원. 그 정도면 제주도의 작은 카페 하나 차리기에 충분했다. 미라가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규모로. 수철은 최근 몇 달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야근을 핑계로 아내를 속였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하자 짧게 자르며 요즘 유행이래라고 둘러댔다. 몸무게가 10kg 가까이 빠졌을 땐 운동 시작했어 라고 거짓말했다. 미라는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정확히는 남편에게 관심이 없어서 몰랐다. 그게 수철에겐 다행이자 슬픔이었다. 통장 발견 이후 며칠간 부부관계는 한결 나아졌다. 미라는 수철에게 더 다정해졌고 수철도 웃음이 늘었다. 딸 수진이도 부모의 변화를 느끼고 기뻐했다. 엄마,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좋아 보여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 미라는 딸에게 통장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왠지 부부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2주 후 수철이 쓰러진 것이다. 그날도 수철은 평소처럼 출근했다.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중 갑자기 복통이 왔다. 참을 수 없는 고통. 화장실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 의식을 잃었다. 동료가 발견해 119를 불렀고 수철은 응급실로 실려갔다. 보호자 연락을 받은 미라는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왔다. 환자분이 위암 3기 판정을 받으셨더군요. 보호자분은 알고 계셨나요? 의사의 말에 미라는 귀를 의심했다. 네, 위암이요? 3기요? 네, 3개월 전 검진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항암 치료도 받으셨고요. 미라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다. 3개월 전부터. 그럼 통장을 발견하기 훨씬 전부터 남편은 암 환자였다는 말인가? 왜 말을 안 한 거예요? 미라는 중환자실로 옮겨진 수철을 보며 울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여보, 왜 혼자 아파했어요?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요? 수철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내를 보고 미안한 듯 웃었다. 미안. 해. 왜요? 왜 혼자 숨긴 거예요? 당신,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미라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다. 30년간 이 사람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다. 통장뿐만이 아니었다. 아픔도 고통도 외로움도 모두 혼자 감내했구나. 바보예요, 당신. 미라의 눈물이 남편의 손등에 떨어졌다. 수철은 힘없이
아내의 손을 쓰다듬었다. 미라야. 통장 5천만 원 되면. 카페. 카페는 무슨 카페예요? 당신이 먼저예요. 미라는 소리쳤다. 중환자실 간호사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미라는 멈출 수 없었다. 제발 살아요.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요. 수철은 대답 대신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 손을 놓으면 남편이 정말 떠나버릴 것 같았다. 그날 밤, 미라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통장을 다시 펼쳐봤다. 30년간의 기록, 매달 15일, 빠짐없이 입금된 10만 원. 그 하나하나가 남편의 사랑이었다. 미라는 통장을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남편을 살려내겠다고. 함께 제주도에 가겠다고. 그 바다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이 낮다고 했다. 수술을 해도 재발 위험이 크고 항암 치료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고. 미라는 절망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선생님,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미라는 의사에게 매달렸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한 가지 희망을 줬다. 새로운 항암제가 있습니다. 아직 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효과가 좋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비용이 얼마예요? 한 회당 500만 원 정도입니다. 최소 6회는 해야 하고요. 3천만 원. 미라는 숨이 막혔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통장. 남편이 30년간 모은 그 돈. 미라는 통장을 꺼내 의사에게 말했다. 이걸로 치료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남편 살려주세요. 30년간 모은 꿈의 돈. 제주도 카페 자금. 하지만 이제 미라에게 카페는 중요하지 않았다. 남편이 살아야 했다. 함께 늙어가야 했다. 그게 전부였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의 병실을 지키며 기도했다. 신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날만큼은 간절히 빌었다.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중환자실 창밖으로 가을밤의 별이 빛났다.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제주도 바다를 걷고 있었다. 수철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종양을 제거했고 림프절 전이도 일부 막아냈다. 하지만 의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3기 암이라 재발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간 집중 항암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했다. 통장의 돈으로 신약 항암제 치료를 시작했고 나머지 생활비는 미라가 마트 일을 늘려 벌기로 했다. 수철은 퇴원 후 집에서 요양했다. 항암 부작용이 심했다. 구토, 탈모, 무기력. 미라는 남편을 간호하며 눈물을 삼켰다. 한때 건강하던 남편이 점점 야위어 갔다. 미안해, 미라야. 내가 짐이 돼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짐이 아니에요.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수철의 표정은 어두웠다. 자신 때문에 아내가 고생하는 게 견딜 수 없었다. 며칠 후 수철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항암 치료비로 이미 2천만 원이 나갔다. 남은 돈은 1,500만 원 정도. 30년 모은 돈이 단 몇 달 만에 반 이상 사라졌다. 수철은 절망했다. 미라의 꿈을 이뤄주기는커녕 치료비로 다 써버리고 말았다.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지 회의감이 들었다. 어느 날 밤, 수철은 미라에게 말했다. 치료 그만하고 싶어. 뭐라고요? 이렇게 돈만 쓰고 나아지지도 않는데 차라리. 안 돼요. 미라는 소리쳤다. 딸 수진이가 놀라 방에서 나왔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야. 들어가 있어. 미라는 딸을 돌려보내고 수철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
나 버리고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돈이 문제예요. 돈은 내가 벌면 돼요. 당신은 그냥 살기만 하면 돼요. 미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수철은 아내를 껴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수철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항암 부작용은 더 심해졌고 체중은 계속 줄었다. 미라는 남편을 보며 무력감을 느꼈다. 딸 수진이는 부모의 상황을 알고 회사에 사직서를 냈다. 엄마, 나도 집에서 아빠 간병할게요. 안 돼. 너는 내일 해야지. 아빠가 더 중요해요. 수진이는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왔다. 모녀가 함께 수철을 간호했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은 커졌다. 미라의 파트타임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어느 날 미라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신용도가 낮아 거절당했다. 미라는 절망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그때 딸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내가 학자금 대출 받을게요. 그걸로 아빠 치료비 쓰고. 안 돼. 그건 내 미래잖아. 아빠 없이 무슨 미래예요.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는 결국 대출을 받아 아버지 치료비에 보탰다. 수철은 그 사실을 알고 더욱 괴로워했다. 나 때문에 너희 인생까지. 수철은 자책했다. 그리고 어느 날 몰래 치료를 거부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약도 먹지 않았다. 미라가 알아챘을 땐 이미 일주일이 지난 뒤였다. 왜 치료를 안 받은 거예요? 미안해. 더 이상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짐이라니요. 당신은 우리 가족이에요. 미라는 울부짖었다. 하지만 수철은 고개를 돌렸다. 미라는 남편을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일주일간 치료를 중단하셔서 상태가 악화됐습니다. 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결국 치료는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수철의 마음은 이미 꺾여 있었다. 살 의지가 사라졌다. 미라는 그런 남편을 보며 무너졌다. 제발 포기하지 마요. 하지만 수철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미라는 혼자 울었다. 남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3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야 제대로 사랑을 느낀 사람, 그 사람을 잃는다면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놓지 않겠다고, 절대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치료 3개월째, 기적처럼 수철의 상태가 호전되기 시작했다. 신약 항암제가 효과를 보인 것이었다. 종양 크기가 줄었고 혈액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다. 환자분, 정말 잘 버텨주셨습니다. 이대로 가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의사의 말에 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수진이도 어머니를 껴안고 함께 울었다. 수철은 가족을 보며 미안하면서도 고마웠다.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제 됐어요. 당신 살았으니까.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다. 통장에 돈은 다 떨어졌고 딸의 학자금 대출까지 쓴 상태였다. 미라는 마트 일을 더 늘렸고 수진이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수철은 회복 중이었지만 아직 일을 할 수 없었다. 그는 집에서 요양하며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그게 너무 괴로웠다. 어느 날 수철은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다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다. 신혼 시절 사진들이 가득했다. 젊은 미라의 웃는 얼굴, 제주도 여행 때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수철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때 우리는 정말 행복했구나.
미라의 꿈도 생생했고 미래도 밝았었는데 여보, 뭐해요? 미라가 방으로 들어왔다. 수철은 얼른 눈물을 닦았다. 아, 옛날 사진 보고 있어. 미라는 사진첩을 함께 봤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추억을 되짚었다. 우리 참 젊었네. 그러게. 이제 다 늙었지만 아니에요. 당신은 아직도 멋있어요. 미라는 수철의 손을 잡았다. 수철은 아내를 보며 말했다. 미라야, 내가 다 나으면 제주도 가자. 제주도요? 응. 우리 신혼 때 갔던 그 카페 아직 있을까?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요. 30년이나 됐는데 그래도 가보자. 둘이서. 딸은 일하느라 바쁘고. 그래요. 가요. 꼭 가요. 두 사람은 약속했다. 수철이 완쾌되면 제주도에 가기로. 그리고 바다를 보며 커피를 마시기로. 그날 밤 미라는 인터넷으로 제주도 카페를 검색했다. 바다가 보이는 곳, 조용한 곳, 그런 곳들이 많았다. 미라는 예약을 하려다 멈췄다. 돈이 없네. 항공권, 숙박비, 식비, 다 합치면 적어도 100만 원은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통장엔 10만 원도 없었다.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조금만 기다리자. 돈 좀 모으면. 하지만 수철의 건강이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었다. 의사는 완치 가능성을 말했지만 재발 위험도 분명 있었다. 미라는 조급해졌다. 며칠 후 미라는 딸 수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진아, 우리 제주도 갈 수 있을까? 제주도요? 갑자기 왜요? 아빠가 가고 싶대. 신혼 때 갔던 곳. 수진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알아볼게요. 저렴한 패키지 있으면. 그래, 고마워. 수진이는 열심히 검색했다. 비수기 특가 상품을 찾았고 가족 할인도 알아봤다. 그리고 일주일 후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엄마, 다음 달 중순에 제주도 2박 3일 패키지 있대요. 1인당 30만 원. 그럼 3명이면 90만 원이요. 제가 아르바이트비로 낼게요. 안 돼. 그건 내 돈인데. 괜찮아요. 아빠 위해서요.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다. 미라는 딸을 껴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렇게 제주도 여행이 확정됐다. 수철은 소식을 듣고 환하게 웃었다. 몇 달 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정말. 우리 제주도 가? 네, 다음 달이요. 그때까지 내가 더 건강해져야겠네. 수철은 의욕을 되찾았다. 매일 집 앞을 산책하고 가벼운 운동도 시작했다. 의사도 운동을 권장했다. 체력을 회복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고. 미라는 남편이 다시 활기를 찾는 모습을 보며 기뻤다. 제주도 여행이 이렇게 큰 희망이 될 줄은 몰랐다. 한 달이 빠르게 지났다. 수철의 상태는 점점 좋아졌다. 체중도 조금 늘었고 얼굴에 생기도 돌았다. 출발 전날 가족은 함께 짐을 챙겼다. 편한 옷 챙겨요. 바다 바람 쌀 거예요. 카메라도 가져가자. 사진 많이 찍어야지. 저는 선크림 챙길게요. 가족의 대화가 밝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다. 미라는 남편과 딸을 보며 생각했다. 우리 이제 괜찮아질 거야. 그날 밤 미라는 남편 옆에 누워 속삭였다. 여보, 행복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도요. 당신 덕분에. 아니야, 당신 덕분이지.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내일이면 제주도. 30년 전 그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두 사람만의 시간, 두 사람만의 추억. 미라는 꿈을 꿨다. 바다가 보이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꿈. 손님들이 웃으며 책을 읽고 수철이 옆에서 미소 짓는 꿈.
그 꿈이 현실이 되기를 바라며 미라는 깊은 잠에 빠졌다. 제주도 공항에 도착한 순간 바다 냄새가 났다. 미라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30년 만에 맡는 이 향기. 수철도 같은 표정이었다. 여보, 바다 냄새 나죠? 응, 그때랑 똑같아. 가족은 렌터카를 빌려 서귀포 쪽으로 향했다.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펜션이었다. 딸 수진이가 예약한 곳이었다. 와, 여기 너무 예쁘다. 수진이가 감탄했다. 펜션 창문 너머로 푸른 바다가 펼쳐졌다. 미라는 창가에 서서 바다를 바라봤다. 수철이 옆에 섰다. 예쁘지? 응, 꿈만 같아.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바다를 봤다. 뒤에서 딸이 사진을 찍었다. 부모의 뒷모습이 그림 같았다. 첫날은 가볍게 근처 카페를 돌아다녔다. 신혼 때 갔던 그 카페는 이미 사라졌지만 비슷한 분위기의 카페들이 많았다. 미라는 한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하며 주인에게 물었다. 혹시 여기서 카페 운영하시는 거 어때요? 좋죠. 힘들기도 하지만 바다 보면서 일하니까 행복해요. 주인의 대답에 미라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자신도 이런 카페를 하게 될까.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멀게만 느껴졌다. 수철은 아내의 표정을 읽었다.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아내의 꿈이 사라졌다. 치료비로 모든 돈을 써버렸으니. 미라야. 응? 미안해. 왜요? 당신 꿈 이루지 못하게 해서.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당신이 살아있는 게 내 꿈이에요. 하지만 됐어요. 우리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수철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둘째 날, 가족은 성산일 출봉에 올랐다. 수철의 체력이 걱정됐지만 천천히 쉬며 올랐다. 정상에 도착했을 때 수철은 숨이 찼지만 표정은 밝았다. 해냈다. 아빠, 대단해요. 수진이가 아버지를 껴안았다. 미라는 두 사람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몇 달 전만 해도 죽을 뻔했던 남편이 이제 산을 오르고 있다니. 정상에서 바라본 바다는 장관이었다. 수철은 미라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라야, 우리 정말 오래오래 살자. 당연하죠. 100살까지 살아요. 100살? 네, 100살. 두 사람은 웃었다. 딸이 또 사진을 찍었다. 부모의 웃는 얼굴이 카메라에 담겼다. 하산 후 가족은 해변 식당에서 회를 먹었다. 싱싱한 회와 따뜻한 된장찌개. 수철은 오랜만에 식욕이 생겼다. 맛있다. 많이 드세요. 미라는 남편에게 회를 계속 집어줬다. 수철은 행복하게 먹었다. 딸 수진이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다. 저녁엔 펜션으로 돌아와 바다를 보며 차를 마셨다. 수철이 말했다. 미라야, 만약 내가 먼저 가면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마요. 미라가 버럭 소리쳤다. 수철은 아내를 달랬다. 아니, 그냥 만약에 말이야. 만약 그렇게 되면 당신 혼자라도 카페 해봐. 제주도에서. 싫어요. 당신 없이 무슨 카페예요. 아니야. 당신 꿈이잖아. 꼭 해봐.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눈물이 또 흘렀다. 수철은 아내를 껴안았다. 울지 마. 나 안 갈 거야. 우리 100살까지 살기로 했잖아. 정말요? 응, 정말.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딸 수진이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부모만의 시간을 주고 싶었다. 셋째 날 아침, 미라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산책했다. 수철도 함께 나왔다. 해변을 걸으며 두 사람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우리 결혼 잘한 거 맞죠? 당연하지. 내 인생 최고의 선택이야. 나도요.
미라는 남편의 팔을 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갈매기가 날았다. 모든 게 평화로웠다. 미라야, 고마워. 왜요? 날 살려줘서, 포기하지 않아서, 당연한 거예요. 당신은 내 남편이니까. 수철은 아내를 꼭 안았다. 바다 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다. 미라는 남편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으로 뛰는 심장. 살아있다는 증거. 이 사람, 진짜 살아있구나. 미라는 다시 한번 감사했다. 남편이 살아있어서, 함께 이 순간을 나누고 있어서. 오후엔 카페 거리를 다시 돌아다녔다. 미라는 한 카페 앞에서 멈춰 섰다. 바다와 책이라는 이름의 카페였다. 창문 너머로 책들이 빼곡히 보였다. 여보, 저기 들어가 볼까요? 그래, 들어가니 정말 책들이 가득했다. 벽면 전체가 책장이었고 손님들은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미라는 감탄했다. 와, 내가 꿈꾸던 카페가 이런 거였어요. 정말 예쁘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주문했다. 주인이 직접 내려준 커피는 향이 좋았다. 미라는 커피를 마시며 바다를 봤다. 여보, 정말 여기서 카페 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하자. 네, 나 다 나으면 우리 여기 와서 카페 하자. 돈은 내가 다시 모을게. 미라는 남편을 쳐다봤다. 진심이었다. 수철의 눈빛이 빛났다. 정말요? 응, 당신 꿈이잖아. 꼭 이뤄주고 싶어. 미라는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 말. 수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미라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여보. 두 사람은 키스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미라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행복했다. 제주도에서의 3일은 꿈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생각했다. 우리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희망이 있었다. 남편이 살아있고 사랑이 남아있으니 그걸로 충분했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수철은 정기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다. 미라도 함께 갔다. 의사는 CT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종양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대로만 유지하시면 완치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요? 미라는 기뻐서 소리쳤다. 수철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네, 정말입니다. 환자분, 정말 잘 이겨내셨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병원을 나서며 미라는 남편을 꼭 껴안았다. 여보, 들었죠? 완치래요. 응, 들었어. 이제 정말 괜찮은 거예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집에 돌아와 딸 수진에게도 알렸다. 수진이도 울며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다 너희 덕분이야. 가족은 그날 밤 오랜만에 외식을 했다. 작은 한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으며 미래를 이야기했다. 아빠, 이제 다시 일하실 거예요? 응. 몸 좀 더 회복되면 복직할 생각이야. 좋겠다. 우리 이제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수진이의 말에 미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같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한 달 후 수철에게 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났다. 심한 복통과 구토. 미라는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다. 제발입니다. 의사의 말에 미라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완치 판정 받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암이 다시 발견됐습니다. 이번엔 간으로 전이됐고요. 간이요? 네, 사기입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수철도 충격의 말을 잃었다. 사기, 그건 거의 말기라는 뜻이었다. 치료.
할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그럼 여명은 길어야 1년 정도로 보입니다. 1년. 미라는 숨이 막혔다. 수철은 창밖을 바라봤다. 표정이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딸 수진이가 물었지만 미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미라는 홀로 울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제주도에서의 행복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남편과 함께 바다를 걷던 순간,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순간, 그 모든 게 꿈처럼 사라지는 것 같았다. 수철도 절망에 빠졌다. 이제 정말 끝인가? 아내의 꿈도 자신의 삶도 모두 끝나는 건가? 며칠 후 수철은 미라에게 말했다. 미라야, 이제 그만하자. 뭐려? 치료. 더 이상 의미 없어. 돈만 낭비하고.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미라는 소리쳤다. 하지만 수철은 단호했다. 사기야. 완치 안 돼. 그냥 편하게 가고 싶어. 당신, 나 혼자 두고 갈 거예요? 미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철은 아내를 안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딸 수진이도 방문 밖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다음 날, 의사는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했다. 해외에서 임상 중인 신약이 있습니다. 효과가 검증되진 않았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있습니다. 비용은요? 한 회당 1,000만 원입니다. 최소 3회는 해야 하고요. 3,000만 원. 미라는 숨이 막혔다. 이미 통장은 바닥났고 딸의 대출금도 다 썼다. 어디서 그 돈을 구한단 말인가. 생각해보시고 연락 주세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고개를 숙였다. 집으로 돌아와 미라는 밤새 고민했다. 집을 팔까? 하지만 전세라 팔 것도 없었다. 친척에게 빌릴까? 하지만 이미 다 빌린 상태였다. 미라는 절망했다. 돈이 없어서 남편을 살리지 못하다니. 그게 너무 억울했다. 며칠 후 수진이가 조용히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제가 장기를 팔까요? 뭐라고? 신장이요. 팔면 2,000만 원은 받을 수 있대요.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는 딸을 꽉 안았다. 딸까지 이런 생각을 하다니. 미라는 자신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그날 밤, 미라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창밖엔 비가 내렸다. 미라는 30년 전 결혼식 날을 떠올렸다. 수철이 자신에게 한 말.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 하지만 지금은 행복은커녕 고통뿐이었다. 미라는 울었다. 소리 없이, 길게. 다음 날 아침, 수철이 미라를 불렀다. 미라야, 나 치료 안 받을래. 왜요? 돈도 없고 희망도 없어. 그냥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고 싶어.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안 돼요. 포기하면 안 돼요. 하지만 나 말 들어요. 우리 끝까지 해봐요. 제발. 수철은 아내의 눈을 봤다. 간절함이 보였다. 수철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당신이 그렇게 원한다면. 미라는 남편을 꼭 안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하겠다고. 남편을 살리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미라는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3,0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었다. 은행 대출도 사채도 모두 거절당했다. 미라는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 선택을 했다. 자신의 몸을 팔까? 아니, 그건 안 된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어느 날 밤, 미라는 남편 몰래 집을 나섰다. 어딘가로 가려는데 딸 수진이가 막아섰다. 엄마, 어디 가세요? 수진아.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그러시면 안 돼요. 수진이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아?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다. 밤은 깊어갔고 비는 계속 내렸다. 다음 날 미라는 남편 몰래 오래된 서랍을 다시 뒤졌다. 혹시 모를 숨겨진 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다. 그때 손에 낡은 편지 봉투가 잡혔다. 미라는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수철의 필체로 쓴 편지가 들어 있었다. 날짜는 10년 전. 미라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미라에게. 오늘도 통장에 10만 원을 넣었다. 벌써 15년째다. 잔액이 1,800만 원을 넘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당신 꿈을 이뤄줄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당신이 나한테 화를 많이 낸다. 내가 무관심하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미안하다. 표현을 못해서, 하지만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편지는 당신한테 주지 않을 것 같다. 그냥 혼자 쓰는 거다. 내 마음을 정리하려고. 미라야, 사랑한다. 평생 사랑할게. 수철. 미라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0년 전에도 남편은 자신을 이렇게 사랑했구나. 자신은 그걸 몰랐구나. 미라는 계속 서랍을 뒤졌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들을 발견했다. 20년 전, 15년 전, 5년 전, 매번 비슷한 내용이었다.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꿈을 이뤄주고 싶다는 말. 나는 이 사람을 정말 몰랐구나. 미라는 무너졌다. 30년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이제야 알았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이 부끄러웠다. 미라는 편지들을 모두 챙겨 거실로 나왔다. 수철은 소파에 누워 있었다. 미라는 남편 옆에 앉아 편지들을 보여줬다. 이게 뭐예요? 수철은 편지를 보고 놀랐다. 그걸 어떻게... 서랍에 있었어요. 왜 이런 걸 혼자 쓰고 숨긴 거예요? 수철은 민망한 듯 웃었다. 그냥 내 마음 정리하려고. 당신한테 직접 말은 못하니까. 바보. 말을 하지. 왜 혼자 썼어요? 당신이 귀찮아할 것 같아서. 미라는 남편을 꼭 안았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 마음을 몰라줘서. 아니야. 내가 표현을 못해서 그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딸 수진이가 들어와 부모의 모습을 보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날 밤, 미라는 편지들을 다시 읽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편의 사랑은 통장이나 편지가 아니라 30년간의 모든 순간에 있었다는 것을. 묵묵히 일하던 모습, 딸을 안아주던 모습, 자신을 바라보던 눈빛, 그 모든 게 사랑이었다. 이 사람을 잃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미라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남편을 살리겠다고. 다음 날, 미라는 마트 사장에게 월급을 선불로 받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장은 난색을 표했지만 미라의 사정을 듣고 6개월치를 미리 줬다. 600만 원. 미라는 또 친구들에게 연락했다. 오랜만에 연락한 친구들은 의아해했지만 사정을 듣고 돈을 모아줬다. 500만 원. 딸 수진이도 아르바이트를 2개로 늘렸다. 밤낮으로 일하며 돈을 모았다. 한 달에 200만 원씩. 그렇게 2달이 지났다. 모은 돈은 2천만 원. 아직 1,000만 원이 부족했다. 미라는 초조했다. 수철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어느 날 수철의 옛 회사 동료가 찾아왔다. 수철이 쓰러진 소식을 듣고 문병을 온 것이었다. 수철아, 괜찮아? 응, 뭐 그럭저럭. 동료는 미라에게 봉투를 건넸다. 회사 동료들이 모았습니다. 조금이지만 보태세요. 고맙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미라는 감격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철이 회사에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다 압니다. 꼭 나으시길 바랍니다. 동료는 수철의 손을 잡고 떠났다. 수철은 눈물을 흘렸다. 나 이렇게까지 받을 자격이 있나? 당연하죠.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어요. 미라는 남편을 안았다. 이제 모은 돈은 2,500만 원. 조금만 더 모으면 됐다. 일주일 후 미라의 친정 오빠가 찾아왔다. 수철의 병을 듣고 돈을 가져온 것이었다. 미라야, 이거 써. 오빠, 매형 살려야지. 가족인데. 오빠가 건넨 돈은 500만 원. 미라는 오빠를 꼭 안았다. 고마워. 오빠, 정말 고마워. 괜찮아. 매형 꼭 낫게 해. 이제 3천만 원이 모였다. 미라는 의사에게 연락했다. 선생님, 치료 시작할 수 있어요. 돈 마련했어요. 잘하셨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수철의 신약 치료가 시작됐다. 첫 회 투약 후 부작용이 심했다. 구토와 고열. 미라는 남편을 간호하며 기도했다. 제발 효과가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 투약 후 조금씩 변화가 보였다. 통증이 줄어들고 식욕이 돌아왔다. 의사도 긍정적이었다.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세 번째 투약까지 마친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종양 크기가 줄었다. 간전이도 멈췄다. 기적입니다. 환자분, 정말 운이 좋으십니다. 의사의 말에 미라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수철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정말 나아지는 건가요? 네, 이대로 가면 완치도 가능합니다. 미라는 남편을 꼭 안았다. 딸 수진이도 병실로 달려와 아버지를 안았다.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그러게, 다 너희 덕분이야. 가족은 함께 울고 웃었다. 긴 터널의 끝이 보였다. 희망이 보였다. 그날 밤, 미라는 남편에게 속삭였다. 여보, 우리 이제 정말 제주도 가요. 카페 차려요. 응, 가자. 꼭 가자.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두 사람은 바다를 걷고 있었다. 함께 영원히. 치료 6개월 후 수철은 거의 정상 생활로 돌아왔다. 회사에도 복직했고 체중도 원래대로 돌아왔다. 의사는 완치 판정을 내렸다. 축하합니다. 이제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철은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파란 하늘이 눈부셨다. 살아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미라와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엔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완치 축하해요. 딸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수철은 눈물이 났다. 고맙다, 수진아, 미라야. 당연한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가족은 함께 케이크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뭐 하고 싶어요, 아빠? 제주도 가고 싶어. 또요? 지난번에 갔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진짜 카페를 보러 가고 싶어. 미라는 남편을 쳐다봤다. 정말요? 우리 진짜 해보자. 제주도 카페. 미라는 눈물이 났다. 30년 만에 다시 들어보는 그 제안. 이번엔 진심이 느껴졌다. 하지만 돈이 내가 다시 모을게. 몇 년 걸리더라도. 여보, 미라는 남편을 꼭 안았다. 딸 수진이도 부모를 안았다. 저도 도울게요. 우리 셋이서 모으면 금방일 거예요. 가족은 그날부터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제주도 바다가 보이는 카페, 책과 커피가 있는 곳, 손님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수철은 회사에서 야근을 늘렸다.
하지만 이번엔 의미가 달랐다. 아내의 꿈을 위해, 가족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였다. 미라도 마트 일을 계속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남편이 옆에 있고 딸이 건강하니까. 딸 수진이는 새 직장을 구했다. 조건이 좋은 회사였다. 월급도 올랐다. 수진이는 월급의 반을 가족 저금통에 넣었다. 엄마, 이거 카페 자금으로 써요. 고맙다, 수진아. 저도 제주도 카페 기대돼요. 저도 가끔 놀러 갈 거예요. 모녀는 웃었다. 수철도 함께 웃었다. 가족이 하나가 되는 느낌이었다. 1년이 지났다. 가족이 모은 돈은 2천만 원. 아직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다. 수철은 매달 통장에 20만 원씩 넣기 시작했다. 예전처럼 어느 토요일 오후 가족은 함께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다. 제주도 카페 매물을 보는 거였다. 여기 어때요? 바다 바로 앞이래요. 가격이 너무 비싸. 그럼 여기는? 여기는 위치가 별로네. 가족은 이런저런 매물을 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당장 살 돈은 없었지만 꿈을 꾸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다. 그날 밤, 수철은 미라에게 말했다. 미라야, 정말 고마워. 왜요? 날 포기하지 않아서, 끝까지 함께 해줘서. 당연한 거예요. 나도 고마워요. 살아줘서. 두 사람은 키스했다. 30년 만에 느끼는 진짜 사랑이었다. 다음 날, 수철은 회사 동료들에게 제주도 카페 계획을 말했다. 동료들은 응원했다. 좋겠다. 수철아. 꼭 성공해라. 나중에 카페 열면 놀러 갈게. 커피 할인해줘야 해. 수철은 웃었다. 사람들의 응원이 힘이 됐다. 한편 딸 수진이는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냈다. 상사가 승진을 제안했다. 수진 씨, 팀장으로 승진하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수진이는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다. 그 돈을 또 가족 저금통에 넣었다. 엄마, 이제 3천만 원 넘었어요. 정말? 우와. 미라는 통장을 확인했다. 정말 3,500만 원이 모여 있었다. 조금만 더 모으면 정말 카페를 차릴 수 있을 것 같았다. 여보, 돈 많이 모였어요. 정말, 얼마나? 3,500만 원이요. 수철은 기뻐서 아내를 안아들었다. 우리 진짜 할 수 있겠다. 그러게요. 가족은 기쁨에 환호를 질렀다. 꿈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해 가을, 수철은 2년 만에 제주도를 다시 찾았다. 이번엔 카페 매물을 보러 온 것이었다. 미라와 수진이도 함께였다. 부동산 중개사가 안내한 곳은 서귀포 해안가의 작은 건물이었다. 1층은 카페, 2층은 주거 공간으로 쓸 수 있는 구조였다. 여기 어때요? 중개사가 물었다. 미라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를 봤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딱 꿈에서 보던 그 모습이었다. 여보, 여기에요. 여기가 바로 내가 꿈꾸던 곳이에요. 미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수철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여기로 하자. 하지만 가격이 괜찮아. 조금 더 모으면 돼. 우리 할 수 있어. 가족은 그날 계약금을 넣었다. 잔금은 6개월 후. 그때까지 나머지 돈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가족은 들떠 있었다. 엄마, 카페 이름 뭐로 할 거예요? 바다와 책은 어때? 좋아요. 나는 미라의 꿈이 좋은데. 수철의 말에 미라는 웃었다. 당신 꿈이기도 해요. 우리의 꿈으로 하자. 그래, 좋아. 가족은 웃으며 집으로 향했다. 앞으로 6개월, 마지막 스퍼트였다. 6개월은 빠르게 지나갔다. 가족은 정말 열심히 일했다. 수철은 주말 부업까지 시작했고, 미라는 마트 근무 시간을 늘렸다. 딸 수진이도 프리랜서 일을 병행했다. 힘들었지만
목표가 있으니 견딜 수 있었다. 제주도 카페. 그 꿈이 이들을 지탱했다. 잔금 납부일 일주일 전 가족은 통장 잔액을 확인했다. 얼마예요? 5,200만 원이요. 와, 우리 해냈어요. 가족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다. 정말 해냈다. 30년 만에 미라의 꿈을 이룬 것이었다. 잔금날, 가족은 함께 제주도로 향했다. 부동산에서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았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기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철은 열쇠를 미라에게 건넸다. 당신 꿈이야. 당신이 열어.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바다가 보였다. 파란 바다, 하얀 파도, 그리고 따뜻한 햇살.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미라는 울었다. 수철도 울었다. 딸 수진이도 울었다. 가족은 서로를 꼭 안았다. 엄마, 아빠, 정말 대단해요. 너도 고생했어, 수진아. 가족이니까요. 세 사람은 카페 안을 둘러봤다. 아직 빈 공간이었지만 가능성이 보였다. 여기에 테이블을 놓고 저기에 책장을 만들고 창가에 편한 소파를 두면 여보, 커피 머신은 여기 두는 게 좋겠어요. 책장은 저 벽면 전체에. 창가 자리가 제일 좋겠네요. 손님들이 바다 보면서 커피 마시게. 가족은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웠다. 다음 달부터 인테리어를 시작하기로 했다. 한 달 후 공사가 시작됐다. 가족은 주말마다 제주도로 내려와 공사를 도왔다. 페인트 칠도 하고 책장도 조립하고 테이블도 직접 만들었다. 힘들었지만 즐거웠다. 무언가를 함께 만드는 기쁨이 있었다. 아빠, 여기 테이블 어때요? 좋은데? 엄마, 이것 봐. 예쁘다. 여기 두자. 가족의 대화가 끊이지 않았다. 웃음소리가 카페를 가득 채웠다. 3개월 후 카페가 완성됐다. 이름은 바다와 책, 간판도 예쁘게 달았다. 미라는 손수 고른 책들을 책장에 꽂았다. 소설, 시집, 에세이, 손님들이 읽기 좋은 책들로. 수철은 커피 머신을 점검했다. 미라가 바리스타 자격증을 딴 것이었다. 3개월간 서울에서 학원을 다니며 공부했다. 여보, 커피 한 잔 내려볼까요? 그래. 미라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렸다. 향이 좋았다. 수철은 한 모금 마셨다. 맛있다. 정말요? 응, 진짜 맛있어. 미라는 기뻐서 웃었다. 딸 수진이도 커피를 맛봤다. 엄마, 진짜 맛있어요. 대박 날 거예요. 그럴까? 당연하죠. 드디어 오픈일. 가족은 긴장하며 손님을 기다렸다. 첫 손님은 동네 할머니였다. 여기 새로 생겼네요. 네, 오늘 오픈했어요.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커피를 주문했다. 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내렸다. 할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 환하게 웃었다. 맛있네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미라는 기뻐서 눈물이 날 뻔했다. 첫 손님의 칭찬. 그보다 값진 게 있을까? 하루 종일 손님이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이 찾아왔다. 관광객들, 동네 주민들 모두 바다 전망을 보고 감탄했다. 여기 진짜 예쁘다. 커피도 맛있고 책도 많네요. 여기서 하루 종일 있고 싶어요. 손님들의 반응은 좋았다. 미라는 행복했다. 이게 바로 자신이 꿈꾸던 모습이었다. 저녁, 문을 닫고 가족은 함께 앉아 오늘을 정리했다. 오늘 매출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요. 와, 첫날 치고 대박인데. 그러게요. 내일도 이 정도면 좋겠다. 가족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철은 미라의 손을 잡았다. 미라야, 고마워. 왜요? 나한테 이런 기회를 줘서.
당신 꿈을 함께 이룰 수 있게 해줘서.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이뤄준 거잖아요. 아니야. 우리가 함께 이룬 거야. 미라는 남편을 꼭 안았다. 딸 수진이도 부모를 안았다. 우리 정말 잘했어요. 응,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미라는 창밖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신혼 때 했던 말. 제주도에서 바다 보이는 카페 하고 싶다. 그 꿈이 이뤄졌다. 물론 쉽지 않았다.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다. 하지만 그 모든 걸 이겨냈다. 가족이 함께였기에 우리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미라는 확신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미라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손님들이 웃고 수철이 옆에서 함께 웃고 있었다. 카페 오픈 1년이 지났다. 바다와 책은 입소문을 타고 제주도 명소가 됐다. SNS에도 많이 소개됐고 단골 손님도 늘었다. 미라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를 열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내리는 일. 그게 이제 미라의 일상이 됐다. 수철은 서울에서 제대로 퇴직하고 제주도로 완전히 이주했다. 카페 일을 도우며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책을 정리하고 때론 기타를 치며 노래도 불렀다. 사장님, 노래 잘하시네요. 옛날엔 꽤 불렀죠. 수철의 얼굴엔 항상 웃음이 있었다. 암을 이겨낸 사람의 여유랄까, 삶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의 평화로움이랄까. 딸 수진이는 서울에서 일하며 한 달에 한 번씩 제주도로 내려왔다. 부모를 보러, 그리고 바다를 보러. 엄마, 아빠, 잘 지내셨어요? 응, 잘 지냈지. 수진이는? 저도 잘 지냈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가족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수진이는 부모가 행복해 보여서 기뻤다. 엄마, 아빠 요즘 진짜 행복해 보여요. 그래? 너도 그렇게 보여? 네, 확실히 달라요.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가 넘쳐요. 미라는 웃었다. 그런가? 나도 모르겠다. 그냥 매일이 즐거워. 아빠도요? 나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 수철의 말에 수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느 주말 수철의 옛 회사 동료들이 카페를 찾아왔다. 10명 정도 되는 단체 손님이었다. 수철아, 여기 정말 좋다. 그러게. 부럽다. 진짜. 커피도 맛있고. 사모님, 대단하세요. 동료들은 진심으로 축하했다. 수철은 그들과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너희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그때 돈 모아준 거 정말 고마웠어.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고마워. 진심으로. 수철은 동료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다. 동료들은 수철의 어깨를 두드렸다. 건강해서 다행이야. 우리 자주 놀러 올게. 그래, 언제든 와. 동료들이 떠난 후 미라가 말했다. 여보, 좋은 사람들이네요. 응, 정말 좋은 사람들이야. 나 힘들 때 많이 도와줬어. 그러게요. 우리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사람이 좋았던 거야. 수철의 말에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주변 사람들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 그해 겨울, 카페는 잠시 문을 닫고 리모델링을 했다. 2층을 확장해서 게스트하우스로 만들기로 한 것이었다. 손님들이 하룻밤 묵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미라의 아이디어였다. 수철도 동의했다. 좋은 생각이야. 바다 소리 들으며 자면 힐링될 거야. 공사는 2달 걸렸다. 2층에 방 3개를 만들었다. 각 방마다 바다가 보이는 창문을 냈다. 재오픈 날 손님들이 몰려왔다. 게스트하우스도 예약이 꽉 찼다. 사모님,
여기 진짜 천국이에요.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도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죠? 물론이죠. 아침 8시부터 오픈해요. 손님들은 만족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미라는 뿌듯했다. 그날 밤, 수철과 미라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바다를 봤다. 별이 빛났다. 여보, 우리 정말 여기까지 왔네요. 그러게. 믿기지가 않아. 30년 전엔 상상도 못했죠. 응, 그때는 그냥 꿈이었는데. 미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30년간 모아준 덕분에. 아니야. 우리 함께 이룬 거야. 두 사람은 키스했다. 파도 소리가 들렸다. 별이 반짝였다. 모든 게 완벽했다. 다음 날 아침, 손님들이 테라스에서 아침 커피를 마셨다. 사장님, 여기서 결혼식 올릴 수 있나요? 한 젊은 커플이 물었다. 미라는 놀랐다. 결혼식이요? 네, 여기가 너무 예뻐서요. 바다 보이는 곳에서 작은 결혼식 하고 싶어요. 미라는 수철을 쳐다봤다. 수철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세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커플은 기뻐했다. 미라는 가슴이 뭉클했다. 자신의 카페에서 누군가 결혼식을 올린다니. 한 달 후, 정말 결혼식이 열렸다. 작은 규모였지만 따뜻했다. 하객들은 바다를 보며 축복했고, 신랑 신부는 행복하게 웃었다. 미라는 그 모습을 보며 30년 전 자신의 결혼식을 떠올렸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하게 올린 결혼식. 그때도 행복했지만 지금의 행복과는 달랐다. 그때는 시작이었고 지금은 완성이구나. 미라는 깨달았다. 인생은 긴 여정이고 결혼은 그 여정의 동반자를 찾는 일이라는 것을. 그날 저녁 수철이 미라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다. 뭐예요? 열어봐. 상자를 열자 목걸이가 들어 있었다. 바다 모양의 펜던트였다. 예쁘죠? 너무 예뻐요. 근데 왜 갑자기? 그냥 당신한테 주고 싶어서. 미라는 목걸이를 걸었다. 수철이 뒤에서 채워줬다. 잘 어울려요. 정말요? 응. 당신은 뭘 해도 예뻐. 미라는 남편을 안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여전히 설렌다. 그해 여름, 딸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카페를 찾아왔다. 엄마, 아빠,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예요. 미라와 수철은 놀랐지만 환영했다. 남자친구는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다. 안녕하세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는 좋은 인상이었다. 수진이도 행복해 보였다. 수진아, 너도 이제 결혼 생각하니? 미라가 물었다. 수진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아직은요. 하지만 언젠가는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다. 가족은 웃으며 저녁을 마쳤다. 밤엔 모두 함께 바다를 산책했다. 민준 씨, 여기 어때요? 정말 좋습니다. 수진이가 자랑 많이 했어요. 그래요? 우리 딸이? 네, 부모님이 정말 멋지시다고. 수철은 뿌듯했다. 딸이 자신들을 자랑스러워한다니. 그날 밤, 미라는 일기를 썼다. 오늘 수진이가 남자친구를 데려왔다. 좋은 사람 같다. 우리 딸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구나. 감사하다. 모든 것이. 미라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밝았다. 바다가 은빛으로 빛났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해요. 미라는 옆에서 자는 남편을 보며 속삭였다. 수철은 잠결에 미라의 손을 잡았다. 다음 날 아침, 카페 문을 열자 단골 할머니가 와 있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요? 네,
금방 드릴게요. 미라는 커피를 내리며 생각했다. 이게 바로 내가 꿈꾸던 삶이구나. 바다를 보며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어가는 것. 사장님,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할머니가 말했다. 그런가요? 네, 얼굴에 써 있어요. 미라는 웃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했다. 3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날 저녁, 노을이 질 때, 수철과 미라는 카페 테라스에 앉았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여보, 우리 100살까지 살기로 했죠? 응, 그랬지. 그럼 아직 40년 남았네요. 그러게. 길다. 길어서 좋아요. 당신이랑 더 오래 있을 수 있으니까. 수철은 아내를 꼭 안았다. 나도 좋아. 당신이랑 100살까지, 아니 1000살까지 살고 싶어. 1000살은 무리예요. 그래도 최대한 오래. 두 사람은 웃었다. 노을이 점점 짙어졌다. 바다가 금빛으로 물들었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미라야. 두 사람은 키스했다. 석양 아래, 바다 앞에서 30년의 사랑이 빛났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됐다. 제주도 바다 앞, 바다와 책 카페에서 손님들이 오고 커피 향이 퍼지고 책장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미라와 수철은 그곳에서 행복하게 늙어갔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를 사랑하며 그들의 30년 사랑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 바다가 그들을 지켜봤다. 파도가 그들의 이야기를 실어 날랐다. 별이 그들의 사랑을 축복했다. 제주도 그 바다 앞에서 두 사람은 영원히 함께였다.